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사회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 오늘은 이제 총 1단원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1단원, 이제 여러분들 1단원 단원 제목이 이제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1단원에 이제 촌락을 배웠죠, 여러분. 촌락 기억나요? 자, 우리 촌락은 주로 이제 어떤 걸 이용해서 살아간다고 했죠? 자연환경이에요. 자연환경.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촌락에는 총 세 가지가 있죠. 이제 농업을 하는 농촌, 그 다음에 어업을 하는 어촌, 그 다음에 임업을 하는 산지촌입니다. 임업은 조금 달라요. 산지촌. 이제 뭐 근데 선생님이 꼭 농업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바탕으로 고 바닷가가 있다고 해서 꼭 어업만 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면 자연환경에 이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 이번처럼 태풍이 왔잖아. 태풍이 오면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갈 수 있어? 그리고 어떤 해는 물고기가 정말 안 잡히는 해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고기 말고 다른 걸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꼭 어업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완벽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연환경을 내가 갖고 있는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이제 촌락의 특징이죠. 우리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촌락의 모습을 조사할 건데요. 자, 우리 오늘 공부할 문제 위에 있죠. 뭐예요? 공부할 문제. 자, 촌락의 모습을 조사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촌락의 모습은 이제 조사할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수업하는 게 훨씬 낫겠죠. 왜요? 조사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패드로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되는구나 라는 과정을 오늘 선생님이 설명해 주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촌락을 조사할 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촌락이 이제 여러분들이 모습을 조사는 이제 학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오늘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그러면 촌락의 모습을 조사하는데 조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거를 공부하면 촌락의 모습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 해서 교과서를 보면 됩니다. 교과서는 13쪽이에요. 사회책 13쪽.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이는 큰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어촌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자, 어촌을 조사하기로 했는데 이제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대요. 그러면 첫 번째, 지역을 잘 아는 분께 여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조사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지역을 잘 아는 분이 당연히 있겠죠. 지역 주민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얘들아 생각해봐. 만약에 서울을 조사할 거야. 나중에 도시의 특징을 배우면 서울이 전형적인 도시의 특징이거든요. 그럼 서울을 조사할 건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주민한테 우리는 서울에 안 살잖아. 물어보면 서울을 잘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촌락을 조사할 건데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촌락의 특징을 물어보면 잘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를걸요? 그러니까 지역을 잘 아는 분께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현장 조사기입니다. 현장 조사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는 거야.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맞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이 서울을 막 이제 카카오맵 혹은 뭐 구글로 해서 막 스카이뷰도 보여주고 하늘에서 뷰도 보여주고 지도도 보여주고 로드뷰도 보여주고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서울로 가서 도시의 특징을 느끼는 게 솔직히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꼭 그러니까 갈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이 아니더라도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현장을 조사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인터넷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인터넷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패드도 활용하듯이 이제 인터넷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역을 소개한 자료를 살펴보기입니다. 지역을 소개한 자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지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도청이나 아니면 시청 찾아볼 수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 우리 만약에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청을 검색해서 지난번에 들어가 가지고 막 검색했잖아요. 브랜드도 검색해보고 이제 마크도 검색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역을 소개한 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을 잘 아는 분께 여쭤보기는 지금 할 수 없고요. 우리 한번 인터넷으로 어떤 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고 있으면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청 이제 홈페이지가 보이죠? 네. 그러면 우리 지난해 또 이제 했듯이 여기 보면 제주 소개가 있습니다. 제주 소개. 그러면 이제 제주 소개에서 여기 제주 소개 및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바탕으로 뭐 이렇게 심벌 마크는 무엇인지 제주인의 문화를 상징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주도가.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다 봤죠. 시그니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브랜드도 있습니다. 막 워드마크 보이죠? 품질 우리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솔직히 말하면 제일 관심 있었던 캐릭터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은 이런 꽃나무 새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제주를 상징하는 꽃, 참꽃, 뭐 상징하는 나무, 농나무, 이제 뭐 상징하는 새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상징하는 색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조사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더 찾아봤대요. 그리고 알고 싶은 것이나 궁금한 것을 질문으로 만들어 봤대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조사할 때 우리가 촌락의 모습을 조사할 건데 촌락은 약간 자연환경이랑 연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진을 보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자연환경은 무엇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무슨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촌락은 이제 조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 교과서 13쪽 맨 아래 있습니다. 맨 아래. 자, 그러면 교과서 한쪽 더 넘겨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 교과서의 사례가 마침 제주도가 나왔어요. 그럼 제주도 거를 한번 볼게요. 교과서 14쪽과 이제 1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준이네 큰아버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자읍에 살고 계십니다. 민준이는 인터넷을 이용해 큰아버지 댁 주변의 자연환경과 건물, 시설 등을 살피고 궁금한 것은 큰아버지께 전화로 여쭤봤습니다. 우와, 이거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과서 13쪽에 했던 거랑 똑같죠? 민준이네 큰아버지가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지역을 잘 아는 분께 여쭤봤습니다. 현장 조사는 아직 못했지만 그래도 인터넷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뭐 지역을 소개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뭐 인터넷을 이용해서 살펴볼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살펴봤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찾아보니까 민준이가 이제 제주시 구자읍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북동쪽에 있구나 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을 뒤에는 낮은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어. 곳곳에 흩어져 있는 밭에서는 농산물을 지을 것 같아. 자, 선생님이 촌락의 특징을 설명할 때 바다가 있다고 해서 꼭 어업만 하는 거는 아니라고 했어요. 바다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생활하는 게 어떤 해는 이제 완벽하지 않은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충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먹고 사는데 좀 더 다양한 길을 만들어서 만약에 바다가 잘 안 됐을 때는 우리
농사를 지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연환경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처에는 김영항이 있고 차를 타고 조금만 가면 해녀박물관과 체험관이 있어. 또 어떤 시설이 있을까? 아, 주변에 뭘 봤어요? 주변 시설을 봤습니다. 주변 시설. 그래서 이제 촌락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민준이는 큰아버지가 사는 지역 주변을 조사한 후에 알게 된 점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얘들아, 교과서 15쪽 보세요. 15쪽.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자읍에 관련된 이제 조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조사 지역 모습도 사진으로 붙여줬어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조사 내용. 이거를 보고 이제 조사 보고서를 적어보는 거야. 뭐 바다도 있고요, 등대도 있고, 뭐 비닐하우스, 풍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합니다. 뭐 평평한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 그다음 사람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는 자연환경이랑 연관이 있겠죠. 자연환경에 따라서 바다에서 이제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고요. 뭐 땅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이제 뭐 여기서 비닐하우스를 해서 우리가 작물을 이제 재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바닷가가 있다 보니까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럼 알게 된 점은 고기잡이 외에도 바다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어촌이지만 농촌처럼 밭이나 비닐하우스가 많다. 솔직히 촌락조사 보고서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는 좀 익숙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약간 촌락에 속하다 있다 보니까 촌락을 조사하라는 거는 좀 우리에게는 되게 익숙해져 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직접. 자, 오늘 우리 공부했던 문제인데요. 이제 촌락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볼 거예요. 조사를 해볼 건데 방법을 알아보고요. 우선은 제일 처음에 지역을 잘 아는 분께 여쭤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접 찾아가서 현장을 조사한다고 했어요.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인터넷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합니다. 자, 우리 제주도 검색해봤어요. 지역을 소개한 자료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이제 구자읍을 조사한 보고서를 봤어요. 어촌이 발달했던 것 같습니다. 구자읍 여기 있고요. 사진을 보면은 이게 구자읍 사진이에요. 봐보세요. 앞에는 바다가 있죠. 와, 바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 살고 밭도 있습니다. 보이죠? 자, 그 다음에 근처에 김영항이 있죠. 김영항이 있다, 항구가 있다는 거는 바닷가를 타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고기. 해녀박물관도 있다고 했습니다. 해녀박물관. 우리 제주도의 상징 해녀박물관. 이런 식으로 있죠. 그걸 촌락조사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한 거죠. 여러분들 빨리 작성하고 싶지 않아요? 보고서 직접 학교에 와가지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죠? 이렇게 여쭤본다고 했습니다. 근데 촌락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질문이 선생님이 아까 말했어요. 뭐가 있다고 했어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자연환경. 촌락은 자연환경이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자연환경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질문을 하는 거야. 해서 이제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보고서 작성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문제는 나중에 풀고요. 선생님이 직접 갖고 와봤어요. 자, 나중에는 여기다가 작성할 겁니다. 보이나요? 여러분 보이나요? 자, 그러면 조사하고 싶은 촌락을 어떻게 조사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울릉도 아나요? 울릉도? 선생님 울릉도를 이제 조사하려고 합니다. 조사하고 싶은 촌락이 울릉도입니다. 그러면 울릉도에 저동항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동항을 보는 거예요. 자, 저동항을 보는 건데 저동항을 어떻게 보냐? 검색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저동항. 잠시만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와서는 학교 와서 해야죠. 패드 갖고. 자, 저동항 이렇게 검색하면 저동항, 울릉도 알죠? 바닷가에 있는데, 울릉도. 자, 이렇게 보면 저동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지도로 보면. 얘들아, 울릉도 알지? 우리나라. 울릉도를 통해서 어디를 간다고 했어요? 독도를 간다고 했지, 독도. 여기야, 울릉도, 독도. 잘 보이죠? 아이고, 독도 완전 작다, 얘들아. 이렇게 보니까. 이 중에 있는 저동항이야. 제주도, 울릉도, 독도. 독도를 가려면 이 울릉도에서 가는 거야, 울릉도. 자, 그래서 울릉도의 사진을 이렇게 보는 거야, 저동항. 보이나요? 사진? 이렇게 보면, 우와. 멋있다, 저동항. 멋있지? 자, 이거를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사진을, 선생님, 이제 우리 학교에서 오면은 이거를, 사진을, 아까 조사 지역 모습에 붙여 넣는 거죠. 여기다가. 여기다 붙여 넣을 거예요. 이 촌락의 모습에. 그럼 자연환경의 모습. 여기 자연환경의 모습 어땠어요? 여러분. 여기 자연환경의 모습. 뭐, 뒤로는, 볼게요.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바다가 있다. 자, 선생님 사실 사진 이거 해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촌이야.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거야. 보여요? 네, 그러면 이렇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산이 있고 앞으로는 바다가 있죠. 그 다음에 봐볼게요. 바다가 있다. 그 다음 우리 자연환경 또 뭐 있을까? 바다와 접한 부분에, 바다와 접한 곳에 마을이 있다. 마을 있죠? 여기 마을 있어요. 마을 있죠? 바다 접한 곳에. 네. 그리고 산 아래 이런 데 보면 농사도 짓고 있어요. 울릉도라고 농사를 안 짓는 건 아니겠죠. 산 아래 농사를 짓는 밭이 있다. 100% 밭이 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이 말했지만 꼭 어촌이라고 어업만 해먹고 사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밭이 있습니다. 그쵸? 아까 지금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다른 데 가려면 당연히 힘들겠죠. 섬이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섬에서 살면 느끼는 거지만 여기는 공항이 없어요. 우리는 공항이 있지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서울 갈 때라도 공항을 이용하면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데 여기는 서울 가려면 정말 엄청 오래 걸리겠죠. 공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 울릉도에 공항 짓는다는 말이 있긴 있었어. 근데 그거가 실제로 되는지 모르겠어. 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바다가 있다 보니까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거나 이제 수산물을 캐겠죠. 수산물을 캔다. 그 다음에 울릉도
울릉도 산지에서 나는 산나물을 캐거나 이제 특용 작물을 기르기도 한다. 사실 울릉도 하면은 굉장히 선생님이 알고 있는 명이나물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명이나물 알 텐데 그 고기 먹을 때 싸먹는 나물인데요. 그 명이나물이 울릉도 명이나물이 그렇게 유명합니다. 네, 그래서 울릉도 명이나물 아주 유명하죠. 산나물 이렇게 캡니다.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울릉도 되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이용하겠죠.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관광산업이 발달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야. 관광산업이 발달했겠죠. 그럼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모습은 이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모습을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자연환경 우선은 항구를 만들어서 항구나 부두 뭐 방파제를 만들어 우선 배를 이용하기 쉽게 만들었고요. 우선 자연환경이 물 이제 바다가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했겠죠. 그리고 등대도 만들었겠죠. 바다가 있다 보니까 등대를 만들어서 밤에도 바다일을 할 수 있게 바다일을 할 수 있게 했다. 그 다음 뭐 세 번째 여기 울릉도 하면은 울릉도 오징어도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뭐 건조장을 만들어서 수산물을 건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도 있겠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해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해서 관광객이 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조사하면서 느낀 점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겠죠. 만들어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우리가 아름다운 곳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지를 알았고, 그 다음에 울릉도를 조사하다 보면 울릉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도 있겠죠. 행사도 알았고,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행사도 알았다. 그리고 울릉도가 자연 환경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게 되었다. 울릉도는 어촌이에요. 어촌이다 보니까 자연환경을 이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게 되었던 점까지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조사 보고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처럼 하면. 그쵸.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도 맞습니다. 채팅창으로 여러분들이 말해주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도 당연히 대표적 관광지고요. 울릉도도 마찬가지로 대표적 관광지입니다. 울릉도는 특히 이제 그 독도로 갈 수 있는 이제 길이기 때문에, 문이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이제 관광지인 거죠. 선생님도 독도는 안 가봤어요. 독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독도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이제 하늘이 이제 내려준 사람들만 갈 수 있다는 말이 돌 정도로. 왜냐면은 울릉도를 갔는데 날이 좋아야 배가 뜨고 그 날이 좋은 날에 독도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에 이렇게 촌락을 조사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조사할 수 없지만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 거를 문제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확인 문제입니다. 자, 채팅창에 적을 겁니다. 이제부터. 자, 시작합니다. 자, 적어주세요. 그림에 나타난 촌락 조사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거 뭘까요, 얘들아? 촌락 조사 방법.
촌락 조사 방법. 이거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야? 어촌인데. 답사. 지역을, 얘들아, 촌락을 물어보는, 이거 어느 촌락인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조사하는 방법. 지역을 잘 아는 분께 여쭤보기. 이거였잖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촌락의 특징. 몇 번? 가장 적당한 거. 우와, 정답 올려주고 있어요. 자, 정답은 네, 3번입니다. 촌락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는 게 이제 정답입니다. 어떤 교통시설, 높은 건물, 이런 거는 주로 도시의 특징이겠죠. 도시의 특징. 도시.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촌락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촌락 모습을 조사해 봅시다인데, 해보는 거는 학교에서 할 거고요. 그거를 위해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정리할게요. 지역을 잘 아는 분께 여쭤보기, 현장 조사하기, 인터넷 이용하기, 지역을 소개한 자료 살펴보기,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알아두세요.